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준비해 왔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실상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최근 제가 검찰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슬슬 흘러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이 그래 얼마나 사람 끌어모을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어떤 검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아마 사석에서 나온 얘기겠죠? 이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변호사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검찰이 그러더라. 이재명 그래 얼마나 끌어모으나 보자. 뭐 이렇게 했다고요. 이재명이 출석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래 얼마나 오나 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시니컬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검찰들 입장에서도 좀 위축이 된다. 검찰도 쫄린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얘들이 좀 쫄았구나. 시민들이 많이 모일까 봐 약간 겁이 나기는 하는구나. 라는 그런 징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합니다. 오전 10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전부터 가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합니다. 혐의는 성남FC 광고비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성남FC가 이거는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가 구단주입니다. 근데 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대부분 광고비로 충당합니다. 광고비가 아니면 성남시에서 돈을 세금으로 내서 그 축구단을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데 세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축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를 받습니다. 성남FC뿐만 아니라 경남FC, 강원FC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내는 광고비,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물론 세금, 시재정, 도재정도 같이 투자를 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옛날에 대전 시티즌이라는 그런 팀도 있었죠. 그 대전 시티즌 역시 시민구단이었는데 역시 광고비로 운영이 됐고요. 대전시로부터 일정하게 보조도 받았습니다. 물론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보유한 건 또 아니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진 거는 결국에 광고비, 특히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들이 그냥 사실 광고비를 내냐고. 관공서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불법은 아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 같은 것들을 은근슬쩍 알려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게 다 제3자 뇌물이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남을 수 있는 기업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안 되는 기업이, 문제가 안 될 지자체가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전부 다 무슨 경기단체 다 가지고 있어요. 배구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하키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축구팀, 야구팀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컬링팀, 그 다음에 레슬링팀, 씨름팀 되게 많아요. 그 팀들 다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세금만 가지고 어림도 없죠. 다 광고비로 운영합니다. 광고비 그냥 내겠어요? 예, 다 이유가 있어서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제3자 뇌물이라면서 수사를 하겠답니다. 벌써
3년 전에 무혐의로 끝났던 내용이죠. 무혐의로 끝났던 내용을 지금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제3자 뇌물이면은 누군가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익 본 데가 어디야? 성남시가 이익을 봤어요. 성남 시민이 이익을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게 뇌물이에요? 또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검찰이 이걸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그래요. 검찰들도요. 이게 무리가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대요. 이런 걸로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 문제 안 되는 데가 없을 거고 검찰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거다라는 거 검사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얘기 안 된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무리하게 네이버, 두산 이런 데로부터 두들겨 패가지고 기업들 팔 꺾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은요,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역시도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돼요. 검찰이, 자, 보세요. 검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성남FC에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유치한 거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였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이 성남FC에 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찰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검사가 지 수사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업의 팔을 꺾어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답을 받아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그럼 뇌물이게? 참. 이런 식의 논리는 엄청나게 많이 갖다 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검찰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무리라는 걸 안 돼요. 하지만 대장동 수사가 원래 잘 될 걸로 예상했던 대장동 수사가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남FC를 먼저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성남지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질렀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검찰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얘네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검찰도 고민이 매우 크다. 특히 성남지청 같은 경우 고민이 매우 많다. 겉으로는 대연한데 자기들이 지금 독박 쓰게 생겼잖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해한답니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가 난 거를 그걸 억지로 끌어왔고 그리고 아무도 이익 본 게 없고 성남 시민이 이익을 봤는데 이걸 뇌물이라고 한다고? 야, 이거 참 곤란한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 춘천시장 이광준 시장인가 김광준 시장인가 할 때였는데 어떤 사람이 김광준 시장한테 돈을 가지고 오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 그러더래. 근데 김광준 시장이 보니까 이건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 같더래.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돈은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받으세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김광준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저한테 주지 마시고요. 저기 춘천시에서 춘천에 이렇게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거기 조직위원회에 갖다 주세요. 거기에 후원금으로 내시면 제가 고맙게 쓰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이거를 검찰에서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무죄 났죠, 결국. 자, 이미 비슷한 논리에서 무죄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뭐라고 억지 쓰는 줄 아세요? 최순실한테 간 그 돈하고 그 논리를 그대로 따지면은 대장동 요것도 이게 성남FC도 이게 돈이 뇌물이 된다는 거야. 참 보세요. 박근혜가 돈을 주라고 해서 최순실이 가져갔죠. 그죠? 미르 재단이니 K스포츠 재단이니 이게 공익을 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최순실의 개인 금고였잖아. 그래서 돈이 글로 간 건 제3자 뇌물도 되고 어떻게 보자면 뇌물 바로 직접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왜? 결국에는 최순실이 챙긴 거니까.
그런데 성남FC는 뭐야? 성남시가 가져갔어. 성남시, 성남FC가 가져갔어. 이건 이재명이 손을 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손을 댈 수 있는, 얼마든지 돈을 뺏을 수 있는 데였잖아. 그리고 그 돈을 빼가지고 박근혜가 뭐 일하는데 다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뇌물 혹은 직접 뇌물이 성립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죠. 전혀 다르단 말이야. 받은 주체가 틀려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같은 동일한 법리를 갖다 끼워 맞추느냐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사실은 검찰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검찰 스스로도 이게 불안하고 잘 안 된다는 거 알아. 성남지청 같은 경우에 우리 독박 썼네, 에이 젠장,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성남지청의 불안한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게 있대.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검사 실명과 검사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죠. 어느 사건, 누구, 뭐 엄희준, 뭐 이렇게 고형곤,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얼굴을 다, 이름이랑 얼굴이랑 다 공개를 했죠. 그 이후에 검사들 중에 상당수는 불안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낀다. 지들도 얼굴 까지고 이름 까지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지들이 질색팔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까지, 시민들까지 몰려온다? 당연히 겁나는 거죠.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아이씨, 솔직히 윤석열만 아니면 우리가 이 수사를 왜 해? 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이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 같아서 우리 이 수사를 했겠니? 안 한다고.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솔직히 이런 무리한 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벌써 나와요. 누가 이런 걸 우리 놈들 하고 싶었겠냐? 누가 이런 수사를 하고 싶겠냐? 무리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 안 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제일 두려워하느냐면, 설령 유죄 선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꼬리표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한명숙 총리에 대한 그 모해 위증교사,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끝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한명숙 총리가 석방된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희준 검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석방이 됐지만, 문제가 사건이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희준은 모해 위증교사, 죄수들 불러가지고 엉터리 진술시킨 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자신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닐 꼬리표를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엄희준 지가 출세한다고 그 꼬리표가 없어질 것 같아? 출세하면 할수록 꼬리표가 더 세게 붙지. 솔직히 엄희준이 어디까지 승진할 것 같아요? 걔 검사장 달 것 같아? 검사장은 겨우 달지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끝이야. 얘가 검찰총장 할 것 같아? 못해요. 고검장 할 것 같아? 못해요. 꼬리표가 이렇게 이상한 꼬리표가 달려가 있는데, 평생을 따라다닐 꼬리표고 평생의 지탄이 대상이 될 꼬리표일 겁니다. 근데 그걸 뻔히 보고서 다른 검사들이 이걸 따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들도 불안해, 싫어. 그러니까 내일 몇 명이나 올까? 내일 많이 올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성남지청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검찰은 누구 말 맞다나 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래 이재명이 사람 얼마나 모으나 보자 라는 식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약간 시니컬하게, 그래 이재명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시민들이 많이 모일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 검찰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오늘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보셨죠?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5년에 이재명에게 넘긴다. 김만배 계획 진술 확보. 그런데 이 김만배 계획이라는 것이 김만배 입에서 나온 거냐? 아니에요. 김만배가 아닌 다른 대장동 일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나온 거겠어? 남욱 아니면 유동규겠지. 남욱, 유동규 분명히 그 이름을 쓰고 싶은데 남욱이나 유동규라는 이름을 쓰면은 에이 또 걔야? 라고 말이 나올까봐 대장동 일당이란 말로 슬그머니 이렇게 희석을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 역시 별로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필 검찰이 내일 이재명 의원이 출석하기에 앞서서 이 기사를 더군다나 MBC를 통해서 내보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김만배 리스트, 김만배가 여기저기 돈 뿌렸다라는 기사만 자꾸 났습니다. 특히 검사도 돈 받았다, 판사도 돈 받았다, 기자도 돈 받았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 이렇게 개판으로 된 거 이유가 있었네. 대장동 기사 개판으로 된 거 다 이유가 있었네. 라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난을 좀 희석시켜 보려고 요런 기사를 낸 겁니다. 하필 오늘.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짓은 검찰이 스스로도 자기들로서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쫄린다는 것을 슬쩍슬쩍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제일 느꼈습니다. 아, 검찰이 좀 쫄긴 쫄았구나. 이런 기사 다 내고. 아니, 이런 말이야 누가 못해. 2025년? 그날이 언젠데. 근데 이 얘기를 언제 나온 거라고? 이 진술이 나온 거는 또 2017년이래. 그러면 무려 앞으로 10년 뒤에 이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는 거며, 또 김만배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거를 이걸 그 말이라고 믿을 수는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런 식의 보도는, 진술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 시간에 맞춰, 이때에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서 내보냈다는 건 검찰 역시도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자, 현황님, 검찰 모두 옷 벗기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가 탄핵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 탄핵입니다. 이런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거 솔직히 진술 가지고 뭐 어떻게, 이게 물증도 없이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언론들한테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 이거 검사가 할 짓 아니거든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런 진술만 나왔다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이라도 내려가가지고 실은 내가 이거 다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왜 한동훈이 그거 고소했잖아요. 그 만약에 한동훈이 저를 고소한 거 가지고 제가 가서 실은요 그 윤석열이 시킨 거여서 제가 한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거 받아주겠네? 그러면 그것도 보도되나?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다음번에 혹시 또 검찰이나 경찰이 부르면 가서 실은 다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배포할게. 자료 배포할게. 여러분도 이거 배포하면 여러분 이거 널리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될까요? 아유, 참. 웃기는 참. 짬뽕이죠. 답답합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웬즈데이님 기자회견 하라고 하시네요. 예. 할까 봐요.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내일 성남 지청 앞에 많이 모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내일 아침 일찍 갈 예정입니다. 가서
이 무소불위의 검찰과 한번 맞짱을 떠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검찰청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옛날에 나 여기서 일하던 곳인데 싶어가지고 오만 생각이 들면서 약간 행동에 제약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검찰청 한번 쳐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용진 TV 내일 방송 내일 저녁 때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보 이리로 해주시면 되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보현님, 박무범님, 이상현님, 김진성님, 추숙님, 윤지송님, 선규성님, 정인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아까 보니까 PR님 네 감사드리고요. 이분 말고 한 분 더 계셨는데 아이고 그분은 또 넘어가 버렸네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우리 성남에서의 전투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요. 자, 샛별하나님 도대체 왜 검사가 됐는지 본분을 망각한 경검찰 제발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외라님 알찬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베리님 소정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제가 우리 소정님하고 베리님한테는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요 봄쯤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까 합니다. 특히 후원 회원 해주신 분들은 따로 제가 좀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후원 회원도 해주시고 계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스패너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한테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은 우리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나니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모닝구님 엿장수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덮어버리려면 덮는 그따위 권력이 어디 있나. 자, 옛날에 전제 군주도 이런 권력을 갖지는 못했었죠. 근데 지금 이 나라 검찰은 갖고 있으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가을 영양제님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거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뭐 저 이렇게 요런 문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있고 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좀 의연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힘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액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계속 잊지 않고 저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유마다님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으네요. 강대 강으로 가야지 권력을 제대로 못 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검사 탄핵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 검사들. 그러니까 아까 염희준 검사라든지 이두봉 검사라든지 또 99만 원 술접대 여기에 연루된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탄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민주당에서 이거를 부패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데 공수처에 요새 보셨죠? 그거 소용없어요. 공수처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도요. 국회가 탄핵을 해줘야 돼요. 자,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돼요. 170석 있을 때 할 일 하라고 제발 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역풍 하는데 검사 새끼 하나 탄핵했다고 역풍 불면은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아니 검사 새끼 하나 탄핵했는데 그게 왜 역풍 불어? 아유 진짜. 꼭 일하기 싫은 애들이 그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찍 잠이 들고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성남에서 만납시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을 위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